생각을 바꾸면 수익이 보인다. 역발상 투자의 문현진 멘토입니다. 저 오늘도 많은 종목들이 급등하고요, 많은 종목들이 급락하고 있는 이런 과정 속에서 여러분들이 가야 할 길, 상한가에 들어간 종목들 체크해보면 답이 나오겠죠. 도움이 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반드시 부탁드리고 바로 한번 출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후 7시에 제가 무료 강연 준비했습니다. 실시간으로 참여하시면 좋은 이야기를 또 소통하면서 재밌게 들어볼 수 있잖아요. 꼭 오셔가지고 좋은 이야기 듣고 가시고요. 시장부터 바로 체크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일단 시장 저점을 지키냐 마느냐, 그것이 문제로다인 자리인 것 같습니다. 3215포인트 언제가 되겠죠. 지난번 저점 자리가 될 것 같은데, 사실 오늘 이렇게 갭으로 뜨고 난 다음에 밀려야 되는 자리는 아니에요. 이 차트, 이 캔들이 정말 이상한 캔들이 나오고 있다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오히려 그냥 올라오지 않고 떨어지는 것보다 못하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은데, 자, 어찌됐든 오늘은 올라오다가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아침에는 좀 가는 듯 했으나 오후에 돼서 밑으로 밀리고 있죠. 이제 이게 지금은 2시 6분입니다. 지금 여기 녹화가 진행되고 있는 이 시간이 2시 6분이라서 밑으로 얼마나 빠지게 될지는 장 마감까지 체크 한번 해봐야 되겠지만, 만약에 이게 밑으로 밀리게 된다면 당분간 계속해서 하락하는 것을 피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계속 이렇게 남아있기 때문에 시세 하락은 조금은 피할 수 없다. 그 말은 우리가 조금 조심스럽게 투자할 필요가 있겠다. 그렇게 바라보시는 것이 맞겠죠. 자, 어찌됐든 지금 지수는 밑으로 밀려 내려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확진자가 좀 늘어났다라는 그런 내용들과 함께 역시나 부채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신흥국의 외화 유출에 대한 부분들, 여러 가지 내용들이 지금 리스크로 다가오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많은 투자자들이 자산 버블이라고 하는 부분들, 이 자산 시장의 거품에 대해서 이제는 역시나 받아들이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수세가 조금 죽어나가고 있다 생각이 드는 자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자리에서는 여러분들이 적극 투자는 제가 하지 않는 것이 좀 좋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께서 아니 그래도 이렇게 주가가 급등하고 올라오는 기업들이 있는 것 같은데 이런 기업들을 우리가 잡아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제가 봤을 때 이렇게 올라온 기업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분명히 제가 이렇게 봤는데 모든 종목들이 다 올라온다 또는 다 내려간다, 이런 것들을 모든 것 다 알고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저는 투자를 올바르게 하는 것이 옳다라고 바라보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 A루트 같은 경우도 상한가가 풀리면 매도하는 것이 옳다라고 여러분들 설명을 해드렸어요. 그죠? 근데 오늘 이렇게 상한가가 풀려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저는 매도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들은 매도를 하고 나니까 더 올라간다라는 거죠. 내일 더 올라갈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아니 문현진 멘토 이거 팔아라고 해놓고 올라간다고, 이게 뭐야 실력도 없는 게, 이런 사람들도 있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저는 지금 상황에서 이런 기업들에 붙어가지고 수익이 났을 때 팔아야 된다. 그리고 지금은 리스크가 있는 종목들은 피하면 된다라는 그런 기준점을 갖고 안전하게 하자라는 거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렇습니다. 운전을 했는데 괜찮다. 음주운전 했는데 사람 안 다쳤고 아무도 안 다쳤고 사고가 안 났어. 음주운전 해도 되구만. 운전 하지 마라 그래 라고 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것이고, 과속 시속 100km의 제한이 있는 그런 도로에서 200km 300km 밟은 사람이 야 이렇게 운전해도 차 사이사이로 빠져나가면서 아무 사고 안 났어, 뭐가 문제야, 아이씨 운전도 못하는 게 과속하는 거 말리고 있어 라는 느낌과 저는 똑같이 받아들입니다. 이걸 매도했는데 더 간다고 저한테 큰 소리 친다? 그 사람 정신세계가 좀 이상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안전하게 해야 되는 시장에서는 안전하게 해야 되는 게 맞는 거고, 조금 위험하게 했다고 해서 위험하게 해서 여러 개 들어갔는데 오늘 상한가 풀려도 들어갈 거야 하고 매수했는데 거기서 더 올라갔다고 큰 소리 칠 만한 내용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시기에 여러분들이 느껴야 되는 것은요, 자중하는 법이에요. 자제하는 법, 안전하게 가는 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 절대로 속지 마세요. 시장에는 운이라는 것은 한 번, 두 번은 따를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계속적으로 따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운빨로 한두 번 정도 수익이 났다, 그 이후로는 계속 손실 날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 점을 여러분들께 항상 경각심을 심어드리고 싶습니다. 과속 한 번, 두 번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지속이 되고 안전하다고 느끼는 그 순간 누군가를 죽이게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런 투자를 하고 있다라고 하신다면은 어떤 일이 있더라도 저는 무조건 말릴 겁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 종목들에 대해서
매도하라라는 사인을 많이 드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명심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일단 오늘 급등하고 있는 건 이노뎁이고요. A루트는 상한가 풀렸으니까 매도하는 게 맞다라고 방금도 말씀드렸던 것 같고요. 상한가에 풀렸다가 들어갔다가 왔다 갔다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상한가 근접 종목으로는 10% 이상으로 18종목이 올라와 있는데 역시나 탄탄하다라고 볼 만한 종목은 없어요. 정치 테마라든지 그냥 뭐 각종 테마에 엮여 있다든지 그런 기업들이 좀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하한가에는 동아 ST라고 하는 기업이 이렇게 또 들어가 있네요. 뭐 동아 ST라고 하는 회사가 그렇게 나쁜 기업은 아니에요. 좋은 기업이에요. 그래서 바닥에서 이렇게 올라가려고 할 때 충분히 위쪽으로 치고 갈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기업들이 사실 뭐 주가가 떨어졌을 때 뭐 리스크가 있는가? 사실 주가가 떨어졌다고 해서 무조건 겁을 낼 만한 기업은 아니다라는 것이 저의 생각이에요. 저는 실적이 일단 받쳐주고 있는 기업이 일단 주식시장 잘 생각 한번 해보시면은 주식시장에 실적이 나오는 게 기본인데 기본도 안 된 기업에 투자하는 것 자체가 웃긴 거지. 기본이 있는 기업에 주가가 떨어진다. 그건 나쁜 거 아닙니다. 벤츠라는 자동차가 있다고 칩시다. 벤츠 자동차 값이 떨어졌다고 칩시다. 벤츠 자동차의 가치는 그대로이지만 가격이 떨어진 것 뿐인 거지 벤츠는 그대로예요. 삼겹살 가격이 떨어졌다고 해서 삼겹살에 들어있는 단백질이나 지방을 뺀 건 아닙니다. 삼겹살은 그대로지만 가격만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 점을 생각해 볼 때 동아 ST와 같은 기업뿐만 아니라 많은 기업들의 주가가 떨어졌다고 그게 나쁜 기업인가? 저는 그런 건 별로 신경 쓰지 않습니다. 투자를 수익을 내기 위해서 시간을 투자하고 기다리는 게 뭐가 잘못된 건지 저는 전혀 이해할 수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충분히 기다릴 의향이 있다. 그래서 동아 ST를 투자하신 분이라고 한다면 역시나 조금 기다리시면서 아래쪽에 85,000원, 83,000원 자리를 지지가 잘 되면은 그때 추가 매수를 하시는 것이 조금 더 현명한 방법이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뭐 놀라신 가슴을 좀 부여잡아도 됩니다. 다른 기업들은 제가 떨어지면은 그럴만하다라고 하지만 이 기업은 떨어지면 오히려 좀 좋은 걸 수도 있을 것 같네요. 그래서 나쁘지 않으니까 오히려 잡아놓고 기다리는 것이 유리하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이노뎁이 올라왔습니다. 이노뎁이 올라왔는데 최근에 이렇게 알체라라든지 또는 자이언트 스텝이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지금 많이 올라오고 있어요. 이런 기업들의 특징이 무엇인가라고 한다면요. 지금 여러분들이 차트를 보시면 알겠지만 아무리 옆으로 가려고 해도 제가 볼 수가 없습니다. 자이언트 스텝은 88개, 84개의 캔들을 확인할 수 있고요. 알체라는 그나마 조금 많습니다. 145개의 캔들을 확인할 수 있어요. 거기다가 이노뎁은 24개의 캔들밖에 확인할 수가 없는 모습이고요. 그 외에도 오늘 좀 올라오는 기업들 보면은 여기 있죠. 여기 오비고라는 기업도 지금 보면 7개밖에 없어요. 캔들이. 그리고 아모센스 이런 기업들도 어때요? 캔들이 19개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뭐 라이프 시멘틱스인가요? 라이프 시멘틱스 이런 기업도 어때요? 캔들이 85개밖에 밖에 없어요. 이 말은 뭐냐면 지금 신규 상장된 지 얼마 안 된 기업들이 급등하고 있어요. 시장이 안 좋을 때 제가 무슨 기업들 올라온다고 했죠? 품절주가 올라온다고 했잖아요. 품절주가 올라오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시장이 안 좋으니까 어쨌든 세력들은 돈을 끌어올려가지고 개미들에게 비싸게 팔아가지고 돈을 벌어야 되는데 아니 시장이 안 좋고 업황도 안 좋고 뭐 좋은 게 하나도 없는 이 시장에서 올라올 만한 것은 역시나 잡주들 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적자 기업인데 상폐 직전에 있는 뭐 A루트와 같은 저런 기업들 그리고 역시나 이런 뭐 상장된 지 얼마 안 된 기업들 그리고 뭐 재료가 뭐 뚜렷하게 알려지지 않은 기업들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시기에는 이런 라이프 시멘틱스, 오비고, 아모센스 그리고 저기 지금 알체라 그리고 뭐 이노뎁 이런 기업들이 이상급등 현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기업들은 정보가 부족해요. 회사가 어떤 기업인지도 정확하게 알 수가 없으며 그리고 상장되기 전의 기업들도요 비상장 주식으로 거래가 되거든요. 근데 그 거래되고 있는 그 주식이 상장된다라고 하면 얼마나 호재겠습니까? 그러니까 주가가 어떻게 될까요? 비상장 주식의 주가가 비정상적으로 올라오게 됩니다. 아주 급등하게 된다는 거죠. 그렇게 기업의 가치와 규모가 뻥튀기, 부풀려져서 상장이 되어버립니다. 그 상태에서 상장이 되었다. 차트로 본다면 사실은 엄청난 급등 이후에 고가에서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자리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신규 상장주의 차트는 여기 고가에서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고가 종목들이다라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고요. 여기서 주가에 급변동이 있다라는 것은 역시나 고가에 올라와 있는 종목들이 급변동 생기는 경우는 역시나 시장이 안
안 좋을 때밖에 없어요. 그래서 시장이 좋지 않다 보니까 이렇게 신규 상장돼서 상장된 지 얼마 안 된 기업들, 더군다나 거래도 이게 주식수가 많지 않거든요. 700만 주밖에 없죠. 그래서 이런 테마들이 올라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신규 상장된 지 얼마 안 된 기업들이 일정한 테마성이라든지 같은 업황이라든지 공통점을 가진 게 아니라 신규 상장된 지 얼마 안 된 기업이라서 올라오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이 신규 상장된 지 얼마 안 된 기업을 잡아서 수익 내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시지만은 고가에 올라와서 주가 변동이 있는 기업을 잡았는데 물려버리게 되면은 그건 아주 크나큰 고통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말씀드렸죠. 이런 거 잡아가지고 수익을 내면 되는 거 아닌가? 음주운전해서 사람 안 죽이면 되는 거 아닌가? 음주운전해갖고 사고 안 났으면 되는 거 아닌가? 라고 하는 것과 저는 같다라고 봅니다. 애초에 접근을 하지 않아야 되는 기업인데 이런 데서 수익을 났다고 기뻐하거나 기분 좋아하시는 것 자체가 저는 투자를 제대로 하고 있다는 느낌보다는 투기를 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그걸 제가 뭐 적극적으로 뭐 이렇게 막 뭐 남이니까 어떻게 보면 제 이야기도 아니고 제 돈도 아니고 남이니까 뭐 자기 인생이고 자기가 그렇게 뭐 음주운전하다가 사람 안 죽였다고 음주운전 계속 하겠다는데 만료도 안 되면은 어쩔 수가 없지만 이왕이면 말려보고 싶네요. 이런 거 좀 눈독 들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꼭 수익이라고 해서 우리가 환장할 필요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왜 이런 표현까지 했을까요? 환장하지 말자 이거예요. 주식 수익이라고 해서 무조건 환장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우리가 올바르게 아주 올바르게 해서 이성적으로 합리적인 투자를 통해서 수익을 얻었을 때 쾌감을 느끼는 게 맞는 거지. 그냥 뒷걸음질 치다가 잡았는데 그게 어이구야 뭐 쥐꼬리 하나 잡았다. 그런 건 좀 좋지 않은 투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까지 강하게 이야기하는 이유는요, 시장 안 좋아요. 안 좋은 시장에서 현혹되지 마시라는 거예요. 자산을 지켜내는 것이 먼저잖아요. 수익 내는 거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자산을 지켜야 될 때는 정말 지킬 줄 아는 사람들이 돼야 된다는 거죠. 저는 지금 시기에서 괜히 현혹되지 마시고 누가 수익 냈네, 신규 상장주로 수익 냈네, 저런 거 샀으면 뭐 수익 났겠다, 그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 접근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좋다. 그리고 A루트 같은 거 이런 거 속지 마세요. 이런 거 적자 기업들이 이렇게 급등하고 올라오잖아요. 이런 거는 지금 적자 기업이라서 마지막으로 한탕 해먹으려고 하는 거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는 들어가지 않는 게 좋다. 특히나 지금은 기업의 분석이 별로 필요가 없는 시장이에요. 기업들이 좋은 기업들이 올라온다면 분석을 통해서 어떤 기업들이 올라오나 체크하겠지만 지금은 여러분들이 투자하기엔 너무나 리스크가 큰 시장입니다. 그래서 조금 이렇게 답답하고 느리게 가는 것 같아 보이시겠지만은 정속 운전하면서 안전하게 우리가 노란불이 켜졌을 때는 좀 멈추고 빨간불인데 노란불인데 지나갔는데 에이 사고 안 났잖아요. 이런 거 좀 하지 마시고 지금은 좀 천천히 안전하게 가도록 합시다. 그래서 지금 올라오고 있는 이노뎁, A루트 둘 다 볼 필요가 없는 기업이라 가지고 사실은 여러분들이 이런 데 또 현혹되실까봐 제가 조금 더 강한 어조로 말씀드렸다는 거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뭐 나쁜 뜻이 있어서 그런 말씀 드리는 건 아니고 현혹되지 마세요. 이 시장이 현혹되는 그 순간 여러분들의 계좌가 박살이 나고 그건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제발 여러분들의 돈을 지킬 수 있는 사람들이 되시길 바라면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문현진 멘토의 역발상 투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